많은 분들이 이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렵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당 내 입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면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서 재물을 바치는 것 같아요. 저 마신자에게. 대만에서는 무서운 소녀, 귀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빨간 옷을 입은 소녀의 저주 이야기입니다. 대만에서 실제 사람이 실종되거나 죽었을 때 나타난다는 섬뜩한 소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만에서 전해지는 빨간 옷을 입은 소녀 귀신은 다른 말로 마신자라고 불리우는데, 마신자는 아이의 형상을 한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뭐 애기 귀신 아니면 그 야광기라고 표현하죠. 신발을 훔치는 귀신. 야광기들이 보통 어린아이들이긴 하거든요. 옛날에 표현했을 때. 199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대만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 사건에 등장한 빨간 옷을 입은 소녀 귀신 이야기로서 실제로 대만에서 발생했던 실화입니다. 이 빨간 옷을 입은 소녀 귀신은 과거 대만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의문스러운 실종 사망 사건에 실제로 나타났고,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종되었거나 죽었을 때는 어김없이 이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1998년 3월 대만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3일 전에 실종되었던 40대 남성이 타이중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1998년 대만에 사는 일가족 4명이 타이중시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4명의 일가족은 타이중시의 한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던 그 일가족 4명은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식구 4명이 모두 죽은 그 집에 출동했던 경찰이 정밀 수사를 벌였는데 숨진 가족들 모두에게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못했으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시신에 대한 정밀 감식과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 일가족 사망 사건은 사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사인불명의 사건이었습니다. 일가족 4명이 전부 죽었지만 그 죽은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매우 기상천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인이 불명하다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잖아. 아무리 98년도라 그래도 사인은 밝힐 수 있지, 어느 정도는. 98년도라 해도 감식 결과가 나오면 보통은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가스를 흡입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사인은 밝혔을 것 같은데, 근데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라. 그런데 남자 변사체가 발견된 그곳은 일가족 4명이 죽기 전에 다녀왔던 그 지역과 같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8년 3월에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했던 40대 남성도 타이중시의 같은 지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결국 3건의 사망 사건이 타이중시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타이중시의 3건의 사망 사건은 모두 사인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한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는 공통점과 갖고 있습니다. 왜 대만 타이중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스테리한 사망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타이중시에서 주민들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건들 계속해서 발생했답니다. 무당으로서 보면은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한마디로 그 사람의 혼이 사라졌을 때 이 귀신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잖아.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나타났다. 그게 지금 핵심인데, 사진에 찍혔다. 찍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아이의 팔이 없어요.
팔이 없고 무속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많은 귀신들을 보면은 이렇게 눈이 뚫린 경우가 있어요. 가장 원한이 깊을 때. 무조건은 아닌데 원한이 깊으면 이 눈이 뚫려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사람이 죽었을 때 당시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부색을 좀 띠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어두침침하고 입술색이 없고 보라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초록색이나. 제가 이거는 옛날부터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비슷한데 여기가 굴곡이졌어. 그러니까 머릿결이 내려오는 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꼭 여기에 뭔가 받치듯이 굴곡이 져서 내려와요.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성인 같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인 몸을 보면 어린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성인의 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합성 같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영화 장면, 이거 영화야? 아, 영화야? 아, 깜짝 놀랐네. 각 나라마다의 그 문화를 봐야 되고 전설을 봐야 되고 설화를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뭐 설화라든가 아니면 민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괴담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괴담을 쫓다 보면은 항상 그 역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나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종교적인 이야기도 없고 뭔가 사건 사고를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심장마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놀러 간 것만으로 갔다 와서 안 좋은 기운이 그 정도로 묻었다? 4명이 즉사를 했고 변사체가 발견되고 또 사람이 죽었다? 진짜 미스테리긴 해요. 사인불명의 사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미스테리긴 한데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대만에서는 산에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마신자가 둔갑을 하고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해석밖에 없는데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좀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은 부두술이나 종교적인 좀 그런 힘이 들어갔다면 산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데 한마디로 일본의 오니죠. 제가 실제로 봤잖아요. 일본의 오니를 경험해봤고 그 터널 경험을 해봤는데 확실한 건 묘계가 성립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원한이나 죽음이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의 혼이 들어가는 경우 그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일본 오니가 사람 잡아먹기 때문에 일본 도깨비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대만에서는 지금 제가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만 도깨비 없어. 대만에 대한 문화를 모르니까 나는 이게 뭔가 좀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너무 짧아. 그렇게 강력하면은 지금도 간간히 계속 그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 아니면 누군가 타이종시 주변 야산에서 계속해서 부두술을 한다거나 재물을 바치는 거거든. 대만도 원주민이 많으니까 샤머니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야산에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떠한 누군가가 부두술을 하는 거지. 계속 재물을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잡아가는 거야. 어떠한 존재가. 그 존재는 뭘까? 누군가 받들이고 있는 존재겠죠. 그게 바로 마신자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 근데 이제 그걸 봐야지. 역사를 봐야 돼.
마신자 검색해봤는데 현지어로 모시나라고 읽는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원숭이가 요게 맞죠? 아, 그러니까 요게라고 나오죠 거기도. 내가 아무리 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요괴가로 가는 게 맞거든. 아니 근데 요괴가 성립이 되려면 수많은 죽음이 있어야 되고 죽음의 기운이 서려야 되고 원숭이라면 원숭이들이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죽음의 기운들이 뭉쳐서 정령이 되고 그 정령의 형상이 기운 덩어리들이 원숭이 그러니까 시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괴 성립 조건에 달성이 돼요. 그니까 저 소녀를 보면 죽거나 실종된다는 거지. 그리고 저 마신자가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거다라. 근데 요괴 가면 저기서 역사적으로 계속 피를 봐야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이해가 가, 저 야산에서. 되게 어렵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당 내 입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면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서 재물을 바치는 것 같아. 저 마신자에게. 아니 저는 이게 좀 지어낸 이야기겠지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약간 신격화된 요괴 같은데?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눈이 파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파이면 안이 이렇게 검었거든요. 근데 이 검은 상황에서 보통은 이렇게 살가죽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래되면은 여기가 썩어갖고 그냥 이렇게 다 보여요. 안쪽이 까맣게. 진짜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 내가 보는 귀신들 중에. 근데 표현이 그래. 미스테리 괴담이 맞긴 한데 제 분석 결과는 요괴가가 맞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성립된 요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요괴일 가능성이 높다예요. 약간 어른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그냥 사람들이 흔히 봤을 때는 뭐 키가 작고 좀 저런 빨간 옷을 입고 색깔 있는 걸 입었으니까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그만큼 뭔가의 기운이 강했고 아니면 정말 역사를 날렸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겠죠. 변사체로 심장마비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부두술이야. 재물을 바친 거야. 저도 저기 현장을 안 가보고 이 괴담만 듣고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누군가에 의한 부두술이고 재물을 바칩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뭐죠? 요괴의 성립 조건. 수많은 죽음과 그 기운이 서려서 정령이 되고 동물 사체나 시신이 있어야지 그 빈 몸에 들어가 육체가 있는 요괴냐 육체가 없는 요괴냐라고 분리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육체가 있을 법한 요괴예요. 그럼 뭐냐? 더 모습은 변한 거겠지. 누군가가 부두술을 하고 재물을 바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의 죽음이 필요했을 때 왜냐면 그 음의 기운으로 자기 힘을 기르는 거니까 동남아 쪽에서는요 그 부두술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막 이런 경우에 자기의 부나 다른 사람의 부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한테 바쳤을 때 어떠한 신이겠죠. 그들에게 신이겠지만 그 요괴한테 바쳤을 때는 그 요괴가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남의 부와 남의 명예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잘 보면 저 빨간 옷 있잖아요. 제물로 바쳐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되지 않은 실종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 저 산에 어딘가 묻혀 있고 그 몸 안에 하나의 정령이 들어간 거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말은 돼. 무당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건두로워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땡볕에 그 불타 죽게 하고 그걸 한 이유가 어떠한 신에게 자기 부를 갖고 오기 위해. 근데 그 뒤부터 기차들의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던 일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야. 여기는요. 요괴라고 어느 정도 무당이 낼 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모든 행동 패턴이야.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나타났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가지. 와 이건 좀 소름인데. 결론을 짓자면 대만에도 원주민이 있을 거고 샤머니즘은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샤머니즘은 원주민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족장,
또는 이제 그 안에 부두술사 막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그 안에서 우리 원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기도하고 바다에 기도하고 산에 기도하고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만에도 뭐 학살 사건이나 뭐 이제 일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도 저쪽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저의 분석은요, 이거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빌면서 재물을 바쳐 어떠한 샤머니즘을 행했다예요. 그래서 저러한 존재가 나왔다. 근데 요게일 가능성이 높다가 제 결론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그냥 사인불명으로 죽었다? 그건 심장마비인데, 그럼 그만큼의 살을 맞은 거잖아요. 저 산에 가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기 산에는 뭔가 있기는 해요. 확실한 뭔가 있는데, 과연 저 소녀는 그냥 소녀일까? 요괴일까를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요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랑 공통적인 게 있어. 뒤를 따라가잖아요. 귀신이나 요괴는요, 앞장서지 않아요. 뒤를 따라가지. 왜? 아직 그 혼은 죽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그때서야 앞장서겠죠. 아직은 산자이기 때문에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허구성으로 해서 표현했다고 치기에는 제가 경험한 것들이랑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하루빨리 저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샤머니즘은 멈췄으면 좋겠고, 빨리 요괴가 알아 소멸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빨간 옷을 입은 소녀의 저주는 요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